저는 40대 중반의 외로운 아줌마입니다. 결혼은 했지만 요즘 남편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저를 사랑하는 건지 의문이 드네요. 우리 집안은 여유롭고 잘 사는 편이에요. 지역 유지의 둘째 딸로 태어나 대학 졸업 후 아버지의 명령으로 2년간 유학을 다녀왔고 부모님이 정해준 사랑과 선을 받으며 결혼하게 되었죠. 남편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고 그 역시 저를 잘 알지 못한 채로 집안의 뜻에 따라 결혼했습니다. 신혼 시절에는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성향이 너무 달라서 결국은 서로의 행복을 위해 각자 살기로 합의했어요. 부모님의 뜻을 거스릴 용기가 없어서 그냥 정해진 대로 살고 있었죠. 우리는 서류상 부부일 뿐 넓은 집에서 각자 방을 쓰며 혼자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명의로 된 빌라를 하나 마련해두고 마음이 답답할 때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남편도 그 부분에 대해 간섭하지 않아요. 그 빌라는 4층까지는 4세대가 살고 있고 5층은 넓은 평수의 2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옆집이 계약 만료로 이사를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사실 그 옆집도 제가 소유하고 있었고 부동산에 맡겨놓은 상태라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를 얼굴 보지 못했죠. 그런데 얼마 전 집이 너무 답답하고 남편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서 빌라로 들어가던 중 입구에서 옆집 남자와 마주쳤어요. 이사를 마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잔뜩 싸서 들어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본 그 남자는 저보다 살짝 나이가 많아 보였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군살 없는 근육질 몸매가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그를 처음 보자마자 운명의 상대를 만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옆집 남자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먼저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옆집으로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군요. 반가워요. 옆집 남자는 부동산에서 제 이야기를 들은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이사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옆집에 집주인이 산다고 하더니 이렇게 빨리 마주치네요. 우리는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제 집도 그렇고 옆집도 혼자 살기엔 넓은 편인데 다른 가족들은 보이지 않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족에 대해 물어봤더니 그 남자는 가족들이 해외에 나가 있고 혼자 기러기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와 아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기러기 생활 6년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왠지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먹는 것도 제대로 못 챙길 것 같고 그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큰 감정인지 생각하면 제 마음이 아릿해지더라고요. 그날 처음 인사를 나누고 가벼운 대화를 나눈 뒤 다음에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주겠다고 약속하고 헤어졌어요. 방에 들어와 누워있는데 자꾸만 옆집 남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남자의 굵고 힘찬 팔뚝과 넓은 어깨에 안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러기라는 소리를 듣고 속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스쳤죠. 저도 기러기처럼 외로운 마음이었으니까요. 옆집 남자와는 서로 잘 통할 것 같았어요. 그가 이사 온 이후로 집에 들어가는 일이 줄어들고 일주일에 4-5번은 빌라에서 지내는 것 같아요. 가까워지고 싶어서 반찬도 만들어서 가져다주고 과일도 챙겨주며 친해졌죠. 이제는 서로 인사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눌 정도로 가까워져서 어느 날은 아예 그를 제 방으로 초대해 저녁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갈비찜을 할 건데 혼자 먹기엔 많아서요. 초대하니 그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음식을 준비하며 그를 기다렸고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몸매가 드러나는 딱 붙는 드레스를 입었어요. 드디어 그가 도착했어요. 센스 있는 사람인지 와인과 치즈를 사왔더라고요. 와인과 치즈는 제 취향이라 그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제 옷을 보고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하는 게 느껴졌죠. 저는 그 남자를 식탁에 앉히고 몇 시간 전부터 준비한 갈비찜을 차려냈어요. 요리와 운동이 취미인 저에게 갈비찜은 자신 있는 요리 중 하나거든요. 남편에게 몇 번 해줬지만 그다지 맛있게 먹지 않아서 이후로는 집에서 잘 안 하게 되었죠. 옆집 남자는 제가 차린 식탁을 보고 아이처럼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고 제가 만든 반찬을 맛있게 먹어주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그가 가져온 와인도 한 잔씩 마시니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남편과는 영원히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생각에 씁쓸해졌어요. 남편은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거든요. 식사가 끝난 후 상을 치우고 냉장고에서 과일과 그가 가져온 치즈를 꺼내 술상에 올렸어요. 마주 앉아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그가 가져온 와인 한 병은 금방 비워버렸고 저는 냉장고에서 다른 와인 한 병을 꺼냈어요. 일부러 가장 독하고 빨리 취할 수 있는 와인을 선택했죠. 술이 들어가니 그도 취기가 오르는지 귀가 빨개졌어요. 저는 그 남자의 본능을 끌어내기 위해 유도했어요. 기러기 생활하는 거 정말 대단하세요. 많이 외롭고 힘드실 텐데 제 말에 그 남자의 눈시울이 촉촉해졌어요. 외롭긴 하죠. 하지만 아이를 위한 일이니 어쩔 수 없죠. 가끔 집에 오면 불도 꺼져 있고 반겨주는 이 하나 없으니 힘들 때가 많아요. 이렇게 살기 위해 결혼했나 싶을 때도 있어요. 쓸쓸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를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를 위해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죠. 술잔이 오가며 서로의 가정과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서로의 처지에 공감하게 되었어요. 지금 제 남편은 아마 다른 여자와 함께 호텔에 있을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죠. 저는 남편의 비서로 일하고 있는데 비서가 지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더라고요. 제 솔직한 고백에 그 남자도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았어요. 사실 저도 미국에 있는 아내에게 애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 남자의 슬픈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에게 달려갔어요. 우리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기로 했죠. 오늘 나 예쁘지 않아? 당신이 온다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입었어. 옆집 남자도 제 말에 반응하며 저를 끌어안고 키스를 했어요. 서로가 왜 이제야 만났는지 모를 정도로 그 키스는 짜릿하고 황홀했어요.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그 남자가 저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얼마 만에 남자에게 제대로 안겨 사랑을 받게 된 건지 눈물이 날 뻔했어요. 기러기 아빠는 정말 뜨거웠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였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눈을 뜨고 전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며 웃었어요. 저는 그가 든든하게 아침을 먹고 출근할 수 있도록 아침상을 차렸어요. 남이 차려준 아침을 먹고 출근하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고마워요. 그 사람의 진심 어린 감사의 눈빛을 보며 저도 더 행복해졌어요. 오늘 저녁도 맛있는 거 준비해 둘 테니까 퇴근하면 빨리 들어와. 이제서야 제 인생의 신혼생활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행복이란 별거 아니구나.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죠. 옆집 남자가 출근하는 길에 현관문 밖까지 배웅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키스를 해줬어요. 집에 돌아오니 하루의 시작이 상쾌했죠. 그 후로 저와 옆집 남자는 거의 한 집에서 살림을 차리듯이 지냈어요. 우리의 행복은 끝이 없었죠. 하지만 남편이 있는 집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남편에게 갈 때마다 옆집 남자가 질투를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남자라는 걸 확실히 느끼지만 솔직히 남편과 이혼할 자신은 없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고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도 두렵거든요. 그냥 앞으로도 지금처럼 옆집 남자와 평범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